예, 안녕하십니까. 북한 원전 문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북한의 원전을 지원하는 세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다라는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에 처음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이 검찰 인사가 중요한 것이 박범계와 윤석열이 앞으로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이승윤 중앙지검장의 인사를 놓고 지금 윤석열은 이승윤 지검장을 바꿔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승윤을 그대로 유임시켜야 한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범계와 윤석열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식을 앞두고 잠시 만나게 됩니다. 또 오늘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법관 탄핵 발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원전 문건과 관련해서 지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는 당시 2018년 당시 이 원전 문건을 만드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원전을 지원하는 세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다. 하나는 DMZ 비무장지대의 원전을 만드는 방법, 또 하나는 과거 경수로를 만들었던 자리에 원전을 만들어주는 방법, 또 하나는 신한울 3호기 4호기, 지금 건설이 중단이 되어 있죠. 건설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이것을 원전을 지어서 북한에 이 전기만 공급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추진을 했었다라고 하는 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에서는 당시에 USB에는 원전 문제는 전혀 들어있지 않고 화력 발전을 비롯해서 신재생 발전 부분이 들어있었다. 이건 지금 청와대 관계자 말을 인용을 한 것인데, 이렇게 정반대의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한 것에 따르면 2018년 5월 당시 원전 문건을 만들 때 세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다. 이 파일의 이름은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입니다. 파일 제목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안이 경수로를 지으려고 했던 그 지역에 원전을 짓는 제1안, 2안은 비무장지대의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3안은 신한울 3, 4호기를 지금 건설이 중단되어 있는데 이걸 완공해서 북한에 송전을 하는 방안, 이것을 지금 산업부에서 만들었다. 이 감사원과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확인이 됐다라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같은 원전 전략물자를 북한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 국장급 이하 공무원들이 지금 청와대에서 주장하다시피 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를 했다라고 하는 건 난센스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 어제 민주당 한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하고 만들어진 것이다, 원전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산업부가 부인을 했죠.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해서 지금 여권 안에서도 당시에 문 대통령을 수행했다라는 청와대 비서관은 도보다리 회동에서 USB를 준 적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는 USB가 전달이 됐다 책자하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기 여권 내에서 지금 서로 거짓말을 한 게 들통이 나고 잘못 해명한 게 들통이 나고 이런 겁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때부터의 자료다 했는데 산업부가 곧바로 아니다, 박근혜 때부터가 아니고 새로 만든 건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것이다. 자기들끼리 지금 말도 안 맞고 있습니다. 이 지금 거짓말로 해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앞뒤가 안 맞아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는 당시에 북한 원전 지원 방안 세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검토를 했다라는 것을 보도를 했는데, 한겨레에서는 어제 아마 청와대 쪽에서 그 이야기를 했죠. 한겨레는 그걸 받아서 당시에는 원전의 원자는 나오지는 않았고, 당시에 USB에 들어있는 내용은 화력발전소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게 청와대의 발표였죠. 근데 한겨레가 틀렸지 않느냐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2018년 5월에 만들어진 이 문건의 제목이
북한 원전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북원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 원전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자료들 17개 자료를 검토를 해보면 이 원전에 대해서 경수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보도가 좀 더 신뢰성이 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원전 관련해서 지금 여권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해명에도 서로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하고 있고 좀 전에 해명을 했다가 뒤집는 일도 있고 지금 간단한 것은 지금 야당이나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자료를 공개를 하고 뭐 정말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다시피 원전의 원자를 협의해서는 꺼내지 않았고 단지 그 원전 지원하는 방안을 산자부 차원에서 검토를 했을 뿐이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다면 자료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국익에 훼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숨기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공개를 하는 방법, 공개를 해라. 그러면 당당하지 않느냐? 왜 공개를 하지 못하느냐는 거거든요. 지금 정치권에서 추측은 3번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 그 대가로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게 아니냐, 또는 전기를 공급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런 분위기, 국제적인 분위기야. 이 원전을 지어주거나 하려면 지금 미국과의 관계, 국제적인 협력, 또 국내법의 검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당시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상황이었으니까 거기에서 잘 풀리게 된다면 문제가, 남북관계의 문제가, 그리고 대북 제재가 좀 완화가 된다면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원전을 지원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청와대에서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 되는데 문건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청와대가 일단 문건을 공개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또 여권 내에서 해명이랍시고 하는 모든 거짓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엇갈리게 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이 되는 셈입니다. 야당에서 공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회도 오늘부터 열리게 되니까 북한 원전 문제가 앞으로 상당 기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만납니다. 오늘 10시부터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 있는데 그걸 축하하는 모양으로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를 방문을 해서 박범계를 만나게 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앞 검찰 인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벌써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승윤 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입니다. 윤석열 찍어내기에 앞장섰던 두 사람이고 권력형 비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죠. 비리 수사를. 이승윤과 심재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승윤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윤석열은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청와대에서는 유임시켜야 한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윤이 가장 핵심이 되고 그 다음 심재철을 비롯해서 이종근을 비롯한 그 대검찰청의 간부들, 그리고 소위 검찰 빅4라고 하죠. 그 자리를 교체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 교체가 되느냐, 이 부분이 윤석열과 박범계가 서로 의견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 이승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중앙지검장. 이승윤은 지금 취임한 지 1년도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전보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갖가지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고 있는 게 이승윤이고 또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승윤을 차기 검찰총장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임을 했으면 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가장 첨예하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대립하는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또 오늘 국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이제 예고된 대로 민주당에서 151명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법관 탄핵 발의를 합니다. 이 지금 내용도 탄핵할 내용도 아니고 또 그 탄핵의 대상인 그 부장판사가 6월 말로 이제 옷을 벗습니다. 판사에. 퇴임을 하는데 이 탄핵의 실효성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탄핵을 이렇게
법관 탄핵을 사상 처음으로 밀어붙이는 것, 이건 사법부 길들이기다, 사법부에 대한 급죽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민주당 지금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탄핵을 오늘 발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의를 하면 아마 4일 탄핵 의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사실은 재판에서도 이 건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탄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아마 기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사자가 이미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심의가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6월 말이 지나게 되면 그 당사자도 이미 판사직에서 퇴직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의 실효성도 없고 탄핵의 내용도 안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민주당은 추진을 합니다. 그동안의 재판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 또 앞으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가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탄핵이 가져올 후폭풍이 어디로 튈 것이냐, 결국 국민의 여론의 문제인데 이 탄핵, 법관 탄핵의 문제도 앞으로 전국에 끼칠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